팩트체크 리포트 시간입니다. 실제 사례 바로 만나보시죠. 네, 오늘의 부동산 투자 사례입니다. 부산광역시에 거주하고 계시는 65세 자영업자인데요. 이번 사례자님께서는 아파트와 근생 건물에 관한 증여와 상속세 절세와 관련된 부분을 검토하고 계십니다. 아파트와 근생 건물의 가격은 각각 7억, 15억 원입니다. 어떤 전략이 있었는지 지금부터 한번 살펴볼게요. 네, 이사님, 저희 부모님 세대 분께서 좀 의뢰를 주신 것 같습니다. 아파트와 건물이 있으신데 절세하는 방법 어떤 것들이 좀 있을까요? 네, 지난주에도 제가 세금에 대한 절세, 투자 전략에 대한 얘기를 좀 드렸는데, 자, 금주 같은 경우에도, 세금에 대한 절세 쪽 내용인데, 자, 이분 같은 경우에는 이제 부산에 거주하시고, 연세도 좀 있으신 분인데, 자, 증여하고 상속 중에 과연 이게 어느 쪽으로 검토를 하는 게 좀 더 유리할까라는 측면이거든요. 아파트 7억 원에 지금 현재 상가 건물 15억 원짜리를 갖고 계신데, 자, 배우자분과 자녀 2명에게 어떻게 증여와 상속을 어떻게 적절하게 적용하면 좀 절세가 되고 세테크가 될까라는 측면으로 좀 검토가 된 내용입니다. 자, 실제 한번 그 내용을 한번 살펴보니까, 자, 첫 번째, 자, 이 지금 의뢰하신 분이 예를 들어 사망을 하셔서 이제 가족분한테 상속이 된다라고 가정을 할 경우에 상속일 경우에 보니까 재산가액 전체 합쳐서 24억 원이거든요. 자, 근데 상속일 경우에는 상속공제가 배우자 기준하고 일괄공제해서 총 합치면 한 10억 원 정도 되거든요. 자, 그런데 10억 원을 빼니까 과세 표준이 14억 원입니다. 자, 14억 원 정도면 세율이 40%에 공제가 1억 6천 정도 되니까 실제 납부해야 될 상속세는 3억 6천만 원 정도가 됩니다. 자, 그런데 이걸 또 100% 증여할 경우로 한번 또 따져봅니다. 실제 사망하기 전에 내가 있는 아파트나 상가 건물을 넘겼을 때 그럼 증여를 할 경우에 따져보니까 똑같이 재산가액은 24억인데 자, 이거는 증여일 때 공제되는 거는 오히려 상속보다 좀 작습니다. 실제 배우자 6억 원이고 자녀한테 5천만 원 해서 한 7억 원 정도를 공제받다 보니까 과세 표준이 17억 원 나옵니다. 자, 이 부분도 세율이 증여세율로 따졌을 때 40%의 공제 1억 6천 빼니까 여기는 오히려 상속보다 증여로 전체 100% 증여할 때는 5억 2천만 원의 세금을 증여세를 내야 된다는 케이스가 나오고요. 자, 마지막으로 증여와 상속을 그럼 혼합을 했을 때 어떤 그런 결과가 나오냐. 자, 이럴 때에는 증여를 지금 여기 같은 경우에도 증여세를 내는 것이 아니라 비과세 증여로만 일단 먼저 증여를 하면 그럼 증여세가 비과세 되는 게 공제되는 게 7억 원 정도니까 그러면 7억 원을 일단 빼면 상속재산가액을 17억 원으로 맞출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그대로 공여를 해서 공동 소유를 하고 계시다가 우리 지금 이분이 사망을 하셨을 때 상속이 넘어가면 상속공제 10억 원을 빼게 됩니다. 그러면 과세 표준은 7억 원이 되니까 세율이 일단 30%의 공제금액 6천만 원 빼도 실제 납부하는 세금 바로 1억 3,500만 원밖에 안 된다는 거죠. 그러면 여기서 결론적으로 상속이 낫냐 증여가 낫냐 증여와 상속을 혼합하는 게 낫냐 그러면 당연히 증여와 상속을 혼합하는 게 당연히 세금을 절세할 수 있다라는 거, 이게 상식적으로 이렇게 이해를 좀 하시라는 얘기로 제가 한번 사례를 설명드렸고요. 자, 그러면 실제 우리가 그럼 증여와 상속 중에 어떤 게 진짜 조금 더 유리할까라고 보통들은 따지시는데, 지금 이제 사례를 보셨듯이, 자, 증여세에서 공제받는 거 가능하면 최대한도로 다 받으셔야 되고요. 상속은 어쩔 수 없습니다. 소유자분이 사망을 하셨기 때문에 상속 안 하고 싶다고 안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 부분들은 최대한도로 상속할 때까지 버티시면 되는 거고, 자, 가능하면 증여나 상속 기준에서도 볼 때 상속되기 전에 증여 단계에서 어떻게 가야 되냐. 자, 가격이 지금보다 앞으로 더 상승되는 거를 반드시 그거를 우선으로 하셔라는 얘기 드립니다. 그래야지 나중에 충분히 세금의 절세가 되고요. 우리가 두 가지 가지고 있습니다. 실제 우리가 기준시가로 적용되는 과세가 있고요. 매매 사례가액으로 적용되는, 그래서 이 두 가지 중에 증여가 됐던 상속이 됐던 이 두 가지 중에 어떤 금액을 가지고 과세를 하는지, 이게 저희 같은 전문가들이야 좀 내용을 보시면 알지만, 자, 해당되는 거는 좀
혹시라도 이런 부분에 좀 구체적인 고민 있는 분들은 이거 반드시 세무사하고 반드시 확인을 좀 하시면서 검토받으시고 이거 결정하시는 게 유리하다라는 겁니다. 이유는 이게 충분히 나중에 양도세라든가 또 이런 증여세, 상속세에 절감이 오기 때문에 말씀을 드렸다라는 얘기를 드리고요. 자, 실제 국세청에서요, 이게 한 3년 동안, 뭐, 물론 그 과거에도 여러 가지가 있었지만, 이 증여를 통해가지고 변칙적으로 해서 이게 걸린 사례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혹시 이런 케이스가 있으면 안 되기 때문에 일단 한번 설명을 좀 드려보면, 자, 실제 이 A씨라고 하는 분의 딸한테 이 부부인데, 우회 증여를 통해서 일단 아버지 되는 분이 취득자금은 증여를 해줬고요. 어머니 되는 분이 이 돈을 결국은 취득자금, 뭐 비용, 그 여러 가지 혜택, 그 뭐 여러 가지 그 중개사 비용이나 이런 비용들이 있거든요. 이런 비용을 또 어머님이 따로 줘가지고 했던.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결론적으로 걸렸어요. 그래서 이분 같은 경우도 지금 뭐 1억대는 안 되는데 한 몇 천만 원 정도 되는 금액이 결국은 국세청에 다시 이 납부를 좀 하게 됐고요. 두 번째 케이스가 이 공동소유, 지금도 분명히 증여를 통하면 공동소유가 되는데, 자, 아버지라는 분하고 딸 두 사람한테 공동으로 해서 결국은 같이 상가, 큰 건물을 소유를 같이 하고 있는데, 자, 이분 같은 경우에는 분명히 취득자금이나 이자, 특히 상환이 들어가니까 대출에 대한 이자 비용을 같이 하는데, 자, 여기 상가에서 나오는 임대료라는 수익이 있는데, 자, 이 부분을 원래 지분이 예를 들어 여기 20%, 여기는 뭐 한 80%, 70%, 여기 10%라 그러면 10%에 20%에 맞는 이 해당, 바로 임대료를 지불해야 되는데, 그거보다 더 많은 임대료를 거꾸로 줘서 그 부분으로 돈을 더 좀 뭐 탈세, 좀 탈루를 한 케이스여서, 자, 이분 같은 경우에도 이 금액대가 좀 크다 보니까 몇 억 원을 좀 추징당한 케이스고요. 자, 세 번째 같은 경우에도 이분은 실제 아버지가 이 아버지의 동생, 원래는 직계자손, 아버지, 딸, 이 부녀 아니면 부자간에 이렇게 되는 거는 무조건 증여세가 걸리는데, 자, 이게 아버지의 동생, 같은 가족이라도 이거는 직계가 아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동생을 통해서 결국 삼촌이죠. 삼촌을 통해서 바로 이 자녀분들한테 차용으로 이게 돈을 빌려줬다라고 해서 위장을 해가지고 건물, 아파트를 매수를 한 케이스였는데, 자, 이런 케이스도 결국은 걸렸습니다. 그래서 이분도 몇 억 원 추징을 당했고요. 자, 네 번째 같은 경우에도 지금 이분 같은 경우에는 이 어머니가 대출금을 상환을 해주는 케이스인데, 결국은 재건축 아파트에 이분, 이 아들한테 이 해당 준 거를 대출금을 아들 명의에 있는 거를 어머니가 대출금 상환하면서 이런 부분에 결국은 이분도 한 몇 천만 원 추징이 좀 당한 케이스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자금들이 오고 가는 케이스들 중에는 상당히 계좌 거래들이 요즘은 다 전산망이 돼 있어서 좀 조심해야 하는 부분인데, 자, 다섯 번째 같은 경우도 결국은 이 담보대출을 통해서 우회, 결국은 제3자를 통해 가지고 우회 증여를 한 케이스가 결국은 적용이 된 케이스였고요. 마지막으로는 이 토지와 또 이 전세 보증금을 이 아버지와 이 어머니가 결국은 전체 가족들한테 취득자금을 증여한 케이스여서, 이런 케이스에서도 결국은 취득, 이런 부분의 탈루가 결정적으로 좀 걸려서 결국은 증여세 몇 억 원을 추징당한 이런 케이스이기 때문에 우리 여러분들 같은 경우에도 변칙 증여는 하지 마시라는 얘기를 좀 드립니다. 그래서 요즘 같아서는 적절한 아까 말씀드렸던 증여와 상속과 이런 부분을 적절히 혼합해서 포트폴리오를 만들어 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